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주변에 친구가 많은 이유, 삶이 행복한 이유는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 건강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한국교회회 원장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걱정하냐?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황금, 지금, 소금.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부인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자기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세 개가 뭐야? 이랬더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퇴직금, 반금, 입금이면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근데 비상금, 지금, 입금이면 비상금을 아내에게 입금시켜서 기분 좋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시간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요, 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땡겨서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서 걱정이다. 걱정을 사서 하시지 말고 끌어당겨서 하시지 말고 현재 그냥 이 시간에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데 걱정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속으로 같이 세는 사람. 돈 세는 사람 옆에서 아무리 세봐요, 내 돈 되나.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요, 현실에 충실하고 자존감이 높으면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소중한 내가 걱정으로 나를 스트레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 바로 알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국어하고 산수만 잘하면 된다. 왜? 주제 파악하고 분수만 알면 된다. 걱정이 많다는 건요, 예를 들어 돈 걱정을 많이 하면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수입이 없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서 그렇구나. 그럼 대책을 세우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하면 뭔가가 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움직이는 걸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를 움직이면 성과가 있어요. 그게 실패든 성공이건. 실패했다면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구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실패하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 미리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남의 이목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남은 남이지 남의 말 3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은 독자적인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지랖을 펼치지 않아요. 오지랖은 소매 자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괜히 남의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또 일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요, 자기개발일 수도 있고, 또 취미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극이 있어야 우리가 더 노력을 하거든요. 또 그분들은 적당히 유머를 즐깁니다. 보면은요,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정말 모임에 늦게 나온 분이 있어요. 늦게 나왔고 허겁지겁 나오는데 벌써 회장님이 나와 계셔. 어머, 회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늦은 사람이 무안해하지 않고 다음에 일찍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보는 마인드가 있고요, 적당한 멋도 있고요,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아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개 강좌나 무료 강좌나 뭐 이런 거를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또 그걸 일러줘요. 배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면 뭔가 하나라도 얻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쟤는 저래서 싫어, 얘는 이래서 싫어가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장점만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그 사람의 장점으로 또 커버를 시켜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싫어하는 면이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만나서 여기 아파, 머리, 어깨, 무릎 다 아파 이러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걔를 만나면 즐거워, 걔를 만나면 신나, 이런 친구를 우리는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이 주변에 친구가 많은 이유, 삶이 행복한 이유는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과격한 운동은 할 수가 없지만 10,000보 이상 걷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면요, 우리 등산을 가되 상대방을 고려해서 너무 가파르지 않은 산을 오르자 이렇게 해요. 또 적절하게 돈도 써요. 오늘 한탕 낼게 뭐요 이러다가요, 돈 낼 때 되면요 취한 척하고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주머니를 막 뒤져서 카드로 계산하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는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계산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적절하게 주머니도 열어야 되고요, 또 깔끔해야 돼요. 그 옆에만 가면 냄새가 나 이러거든요. 씻고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언제나 신사 같고 정돈된 모습이 보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지적질을 안 해요. 이분들은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걸 수정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충고질하지 않는다. 충고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성찰을 통해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면 되고요. 저 사람이 뚱뚱하냐 내가 뚱뚱하냐 이거 묻는 것은 너가 훨씬 날씬해 이런 걸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야 너 몰라서 그러니? 네가 훨씬 뚱뚱해 이렇게 얘기해요. 돈 안 드는 말인데 남의 속 긁어놓는 친구 있거든요. 우리가 말씨를 뽐새를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여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왜? 제가 먹는 약이 하나도 없거든요. 골골 80이라고, 골골하면 수시로 병원 가고 체크를 하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해서 너 빨리 병원 가봐, 먹는 약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상해 해갖고 제가 갔어요.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 물이 찼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내가 몇 년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큰 병원을 갔더니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줌마 옆으로 걸으세요. 아니 제가 사람인데 개예요? 옆으로 걷게? 앞으로 걸어요. 이랬더니 똥오줌 못 가리세요? 가리는데요. 오진이었던 거예요. 오진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요번 기회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또 느꼈고, 오진이긴 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다음은요, 규칙적인 수면이에요. 이게 막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괜히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말 곱게 나와요. 그런데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그래 내가 어제 잠을 못 잤구나, 또 내가 요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러면요 괜히 인간관계에서 짜증을 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잠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수면에 장애가 있다 얘기하시는데, 낮에 막 운동을 막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저녁에 푹 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충분히 주무셔야 된대요. 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랍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잠을 잘 주무셔서 건강 유지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65세 되면요 매달 의료비가 41만 원 나왔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의료비가 41만 원 나가는 건 큰 돈인데, 이렇게 65세 넘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비를 41만 원 나가는 건 굉장히 큰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쓰는 돈이 진정한 내 돈이라고 합니다. 돈 아끼느라고 내 입에 들어간 것도 아까웠고 벌벌 떨지 마시고 적당히 본인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배우는데 투자하거나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또 아껴서 자식 준다고 옷도 매일 남루하게 입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 옷을 사면요 마음이 설레이거든요. 또 이걸 입고 친구들을 만날 때의 설레임, 또 뭔가를 투자해서 배울 때의 설레임, 이런 거는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소중하다고 느끼거든요. 사람의 인체를 하나 팔 경우 540억이랍니다. 머리카락만도 2억이래요. 저는요 청소를 잘해요. 청소를 잘하는 데 가치. 저는요 찌개를 맛있게 끓여요. 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데 가치. 내가 소중하다 느끼면 스트레스 받더라도 극복.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다음은요 자신을 가꾸기. 예쁘게 얼굴에 팩도 하고요. 늙으면 내 손에 항상 나를 가꾸고 내 건강 챙기고, 주변에 좋은 사람,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친구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과 같아서 꼭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멀리해야 할 친구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음식과 같아서 꼭 필요한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걔만 만나면 머리가 아파, 걔만 만나면 에너지가 떨어져, 이런 친구 만나지 말고요. 정말 음식과 같아서 또 약과 같아서 이런 친구를 만나되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식과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부부간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 또 친구와의 거리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죠.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랬는데요. 그 너 없으면 못 산다는 친구가 어느 날 헤어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오픈한 내가 후회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 남편에게도 너무 많은 걸 오픈하지 말고요. 그렇다 해서 속이라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와 속이는 거랑 다르거든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칭찬하기, 사람을 만나면 칭찬 좀 하세요. 칭찬거리가 뭐가 있나 하면은 반드시 한 가지 있어요. 너 오늘 립스틱 색깔 너무 이쁘다. 너 어쩜 이렇게 보라색이 잘 어울리냐? 회장님 밑에 뭐가 떨어졌어요. 회장님의 매력이 유치하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해서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사람을 딱 만나면 이분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멘트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딱 해요. 그렇게 내가 있음으로써 기분이 좋은 모임을 만드는 거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지난번에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아줌마가 막 들어오더니 아가씨 화장실 계좌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래요. 화장실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분이 화장실 계좌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래요. 하마터면 제 농협계좌 알려줄 뻔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웃었지만 공감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거랑 나오는 말이 달라요. 이렇게 공감을 하고 웃고 있는데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 이러면 그 사람 밉상입니다. 우리 공통되는 의견에는 아니더라도 끄떡끄떡 해주고요. 누군가 말을 할 땐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얘기를 할 때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고 하겠습니까? 말하는 건 한 번, 듣는 건 두 번, 고개는 끄떡끄떡 세 번. 그래서 1, 2, 3이라고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끄떡끄떡. 공감이 또 중요한데요. 누군가 얘기할 때 거기에 방귀 들지 말고 끄떡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게 어려우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복사해 주면 돼요. 나 요즘 우울해. 또 우울하구나. 나 어제 남편하고 싸웠구나. 이러면 되는데요. 나 우울해 이러면 야 나도 오늘 너 보니까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 너 늘 싸우잖아. 일주일에 7일씩 싸우잖아. 이러면요. 내 친구도 나랑 공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힘들구나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쩐지 요즘 힘든 일 있는 것 같이 보였어. 나 요즘 남편하고 싸웠어. 이러면 싸웠구나 이러면 돼요. 지난번에 어느 방송을 보는데 친구들 4명이 모여갖고요. 우리 남편 집 나갔어 이랬더니요. 옆에 있는 여성이 너 남편을 만졌구나. 그래서 우리 다 웃었어요. 서로 공감을 하면 친해집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요. 체험을 공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 금세 친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갔다 오거나 세미나 1박 2일 갔다 오면 금세 친하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울 때 생각지도 않게 도와줬다. 현실적인 도움의 교환이 있으면 친해지고요. 친구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친구 사이인데 갑과 을의 입장이 되면요. 친구 만날 때도 부담이 되거나 전화하더라도 걔한테 뭘 어떻게 해서 전화한 건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사이는 동등한 사이가 돼야 되는데 갑과 을이 되게 되면 멀어지게 돼요. 왜?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요. 뭐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고 이러거든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또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요.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여가를 같이 즐기다 보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데요. 80세까지 살 경우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40% 해당하는 32년이래요.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이 선호하는 건 여행인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TV 시청으로 나옵니다. 그중에 한 명만이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를 같이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존감 상해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 필요하다는 존재를 느끼려면요. 봉사활동을 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내 작은 힘이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테레사 효과, 일명 슈바르트 효과라고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체가 올라가는 현상.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누군가를 딱 떠올렸을 때 신세를 졌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거래요. 그러면서 항상 베풀면서 살아라. 손해본 듯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아있는 이런
시간을 남에게 봉사하는 거로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그래 그거는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것들은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에요. 우물쭈물 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랍니다. 우리 우물쭈물 하는 순간에 10년 가고요. 우물쭈물 하는 순간에 금세 60 넘었거든요.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시는 거예요. 많이 웃고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많이 베풀고 많이 만나고 많이 운동하고 이러면 그게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 건강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허리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왜? 배가 많이 나오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고 하고요. 허리 치수가 늘어날수록 건강이 1년씩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이목에 신경을 끊는 거예요. 남의 이목에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남들 이목에 신경 끄고요. 걱정을 줄이는 거.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 그러면 4%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끌어안고 걱정 줄여야 되고요. 희생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래요. 너 때문에 엄마가 재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중을 보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희생이냐 아니면 희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희생이냐.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 생각하시지 말고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시기 전에 나를 챙기는 겁니다. 왜? 나도 소중하니까. 희생 줄이시고요. 오지랖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 관심 끄세요. 신경 쓰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오지랖 부리는 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걔는 어떻게 사나 신경 끄고요.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오지랖 부린다. 그것도 신경 끄시고요. 오지랖 너무 부리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랖 넓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집착. 사람에 만나면요 제 지인 중에 있는데요. 제가 누구를 사귀면요 저한테 집착해갖고 야 걔 친구하지 마.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거미줄이 쳐 있어. 무슨 뭐 스파이더맨이야? 무슨 거미줄이 있어. 제가 누구랑 친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만 챙겨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굴 잘랐을까요? 거기를 잘랐어요. 왜? 그 친구랑 제가 친구 생활을 오래 하면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뭐 재혼한다는 분들도 집착해갖고는 절대로 재혼하지 못합니다. 왜? 집착하면 숨이 차다고 얘기합니다. 숨쉬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성 간에도 그렇고 동성 간에도 자식 간에도 집착을 끊어내야 돼요. 나이가 들면요 아내들은 필요한 거 찜질방, 돈, 딸, 강아지.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거 아내, 집사람, 애들 엄마, 처, 마누라 이렇대요. 그러니까 부인만 밝히고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나간 사람은 신경 안 쓰는데요. 앉아있으면 1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자신의 일을 갖게 되면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또 친구는 3명에서 5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 약과 같은 친구, 질병과 같은 친구.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멀리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면서 나도 또 그런 친구가 돼야 되고요. 또 소유, 뭐든지 손 안에 쥐려고 그러면 튀게 되거든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편하게 놔주면 그게 어느 게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라고 했거든요. 친구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노력해야 돼요. 내 자식 내가 낳지만 내 소유 아니거든요. 너무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너는 너대로 그 대신 너가 자립할 때까지는 엄마가 어느 정도 케어해 줄게 이렇게는 되거든요. 근데 요즘 자식 내 뜻대로 안 되죠. 자식은 자식대로 존중해 주되 부모로서 할 도리만 하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대인관계 우리가 눈 뜨고 늘상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일십 백천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사람을 만나며 100글자를 쓰고 천자를 읽으며 만벌을 걸어라 이거든요. 여기에도 10사람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가장 걱정되는 거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대인관계, 네 번째가 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요. 칙센트 미아의 말을 빌자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3가지. 첫 번째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 두 번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된답니다. 우리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깬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전화 몇 통 100명도 모을 수
있어 이랬는데요. 어느 날 새벽 3시 반쯤 눈을 떴는데 벌판에 혼자 놓인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와 정말 친하다는 거는 다르거든요. 나한테는 인맥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걸 자랑하시지 말고 단 한 사람에도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대인관계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이왕이면 베풀 수 있는 대인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울증에도 빠진다고 하거든요. 직장 다니던 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됐을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거든요. 아니 젊었을 때 들어와 이래도 안 들어오더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안 놀아주네. 이때부터 뭔가를 배우면서 바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대학 평생교육기관, 50+ 이런 데 배울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획표를 짜야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벌써 저녁이네? 이렇게 되게끔 하루를 알차게 바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잘 쓰면요. 돈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아침에 딱 계획을 짜서 아침을 먹고 9시면 어딜 간다. 또 9시면 산책을 한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산에 오른다. 돈 안 들죠. 또 유튜브를 본다. 돈 안 들어요. 또 무료 강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뭘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 관리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옛날에는요. 신호등 깜빡깜빡하면 6초 남았다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몸과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60대거든요. 건강해 보여요? 이거하고 건강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동맥 이거 검사도 꼭 하셔야 되고요. MRI 50 넘으면 꼭 한 번씩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인관계 좋고요. 적절할 때 돈도 좀 쓰고요. 남한테 오지랖 하지 않고 강조하지만 건강 꼭 챙기시고요. 대인관계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또 시간관리 꼭 잘하시고 또 집착하시지 말고 자식 내 거 아니거든요. 자식이나 돈에도 집착한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또 소유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거 그것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